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인간관계에 취약한 여러분의 특성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해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유연성과 적응력이 뛰어나다. 게다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앞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잘 정해두지 않는다. 이 모든 특성이 심리 조종자의 전능 환상을 부채질한다. 심리 조종자는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을 대리 부모쯤으로 생각한다. 상상해보자. 제멋대로인 아이에게 뭐든지 허용하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와 토론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아이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정해주고 잘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 노릇을 할 거라면 적어도 똑바로 하기라도 하자. 심리 조종자를 단속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알았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둘러가거나 넘어갈 수 있는지 알았다. 장애물들을 쌓고 또 쌓아 태산을 만들지 말자. 처음 한번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외려 재미가 붙을 것이다. 단순하지만 탁월한 자기 주장의 도구. 자기 주장을 잘하게 될수록 관계의 구성 요소들을 바꾸기도 쉬워진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간단한 기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기법들은 그냥 실제로 사용하기만 하면 될 만큼 단순하지만 현장에서 효과가 확실하다. 긴급성을 앞세운 압박 거부하기. 자, 여기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되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게. 상대가 독촉하거든 탈레랑의 명언을 인용하라. 그렇게 긴급하다면 벌써 늦은 게지. 아니면 그냥 수술하려라. 내가 일정이 안 돼. 다른 약속이 확정될 거 기다리는 중이라서. 내가 여력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 조금 더 훈련되면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상황을 급박하게 만든 거야. 좀 더 일찍 말을 했어야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응하면 안 된다고 봐. 남에게 등 떠밀리는 것도 싫고 이미 다 벌려놓은 일을 들이대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정말 별로야. 다음부턴 미리 얘기해. 자기 주장의 짜임새. 자기 주장의 팔알은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데 있다. 중심을 잡고 자기답게 살아갈수록 이런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올 것이다. 난 그걸 하고 싶어. 난 그렇게 믿어.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걸 바라. 난 그거 안 할 거야. 긁힌 디스크. 그동안 여러분은 변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 또 잔소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늘어놓는 말은 점점 더 설득력 없게 들릴 뿐이다. 긁힌 디스크 기법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입장을 간단히 서너 마디로 정리하고 그 말만 무한 반복하라. 아이의 번호를 매겨서 되풀이해도 좋다. 엄마 2번 말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못 가요. 엄마 5번째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안 갈 겁니다. 저 10번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엄마한테 못 가요. 이 기법의 위력이 느껴지는가? 당신의 엄마가 크리스마스 전날에야 당신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놀랍게도 놀라는 척할 때 당신은 아무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으리라. 엄마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엄마한테 못 간다고 정확히 14번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듣기 싫어서 안 들으셨나 보네요. 마법을 일으키는 말. 긁힌 디스크 기법은 여러분의 입장을 좀 더 확고히 다져준다. 하지만 이 기법만으로는 심리 조종자를 상대할 수 없다. 그는 자꾸만 당신을 생산성 없는 입씨름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그 사람의 목표는 당신이 변명을 하게 만들어서 그중 뭐라도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는 당신이 싫다고 말한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의 거부를 무력화할 방법에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이 시비를 걸 때 말려들었다면 이미 진 거다. 그는 무익한 궤변으로 당신을 유인하고 똥개 훈련시키고 정신적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는 당신의 의견을 부침개 뒤집듯 홀라당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쟁에 끼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마법의 주문 같은 이 네 문장을 구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고 보라. 이 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갈등을 적잖이 덜어줄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 자유지. 그건 당신 의견이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야. 긁힌 디스크 기법과 마법을 일으키는 말 기법을 조합하면 천하무적이다. 가령 당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드는 어머니에게 크리스마스에 못 간다는 말을 10번, 20번 반복하면 상대는 다른 방향에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할 것이다. 엄마는 안중에도 없구나. 자식으로서 이래도 되는 거니. 너는 늘 네 마누라와 새끼들만 중요하지. 네 동생이 무척 실망할 거다. 자, 마법의 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엄마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건 어머니 생각이십니다. 자식으로서 이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너는 늘 네 마누라와 네 새끼들만 중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머니 자유예요. 네 동생이 무척 실망할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다시피 저절로 착착 맞아 들어간다. 객관적 사실에 매달릴 것. 여러분은 심술과 악의의 망망대해에서 절박하게 구명대를 붙잡듯 객관적인 사실을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 여러분이 의심의 심연에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준다. 사실에만 입각해 판단하고 행동하면 흔들릴 일이 없다. 100% 심리 조종자의 주관과 해석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넘어가라. 육하 원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육하 원칙은 경찰 수사의 기본 질문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따지면 사실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소통이
사실과 행동에 입각해 있는 한 심리 조종자에게 왜곡할 빌미를 주더라도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매달린다는 것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주관성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오늘 꽤 덥다와 오늘 기온이 25도다를 분명히 구분하는가? 이 방 크다와 이 방 크기는 30제곱미터야의 차이를 의식하는가? 100% 사실에 입각해 생각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훈련이다. 당신에게는 눈과 귀가 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믿고 그것만 말하라. 심리조종자가 당신은 맨날 늦어 라고 호통치거든 시계를 확인하고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 내가 늦었네. 지금 9시 6분이야. 정확히 6분 늦었어. 문자로 남은 흔적들을 잘 간수하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월 모일 모시에 그 문제를 고려할 거라고 확실히 전달하는 이메일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라도 자기 견해를 제시하거나 평가를 내리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이때의 말투는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잠깐만요. 비가 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숨기는 쟁점이나 관건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태도도 권장할 만하다. 심리조종자의 물밑 작업을 눈치챘다면 물 밖으로 끌어내라. 그렇지만 질문을 던지는 입장, 솔직하게 자문을 구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리조종자는 당신이 자기 의도를 곡해한다고 되레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죠? 아닌 거 맞죠? 아니라면 안심입니다. 저는 일과 사생활은 분리하고 싶습니다. 혹은 어머니가 단단히 삐쳐서 이런 말을 했다 치자. 내년 크리스마스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제 마음 무거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껄껄 웃으면서 받아쳐도 좋다. 휴, 마음이 놓이네요. 어머니가 여전하시다는 거 잘 알겠네요. 심리조종자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다. 들켰거든요. 훤히 다 보입니다. 심리조종자를 상대할 때는 범상치 않은 자기 주장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심리조종자와의 만남이 진정한 자기 개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물론 뼈도 못 추리고 당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당신의 코올리게가 집중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당신의 자기 주장에 혁혁한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거절하기, 선을 그어주기, 존중을 요구하기 등은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피해자들은 자기 주장에서 웬만큼 진전을 보자마자 한결 살기가 편해진다. 활력이 생기고 머릿속이 정리된다. 뿌연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다. 심리 조종자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심리 조종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나? 심리 조종에 맞서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방법은 그때그때만 통한다. 심리 조종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그 관계를 끝내는 것 뿐이다. 심리 조종자와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심리 조종자가 연을 완전히 끊기에는 너무 가까운 가족이라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를테면 1년에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두세 달에 한 번 전화를 하되 통화는 10분을 넘기지 않는 식으로 말이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날씨 얘기나 하고 안부나 확인하면 그걸로 족하다. 심리 조종자가 가까운 가족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도망치는 게 살 길이다. 닿는 글. 당신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책을 덮을 때가 되었다. 나 몰라라 손 놓아 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내가 제시한 순서대로 이 책을 빠짐없이 읽었다면 도구를 다 갖춘 셈이니 나도 안심이다. 어떤 장은 속으로 뜨끔해서 읽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의 목표는 파괴적인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부디 모든 계기들이 좋게 작동하기를 바란다. 훗날에 심리 지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는 심리 조종자를 만나본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싶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에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입장을 취하는 요령, 자기 주장, 존중을 받아내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노라고. 심리 조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걸까? 어쨌든 그들 때문에 우리의 자기 개발이 절박해지기는 한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리 조종자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겠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비상한 능력의 스승이랄까. 이 작업이 끝나면 행복을 찾으러 나설 수 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이제 심리 조종자의 접근을 먼 발치에서도 바로 알아차린다. 두 번 다시 심리 조종자와의 관계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그들은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나는 무엇이 그들을 구했는지, 결정적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두 번 다시 잠들지 않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토마는 코훌리게라는 표현을 처음 찾아준 사람이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재미있으면서도 심리 조종자에게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심리 조종을 극복했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어떤 사람들이 코올리게이고 그들이 어떻게 수작을 꾸미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것 같지요.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반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제가 진짜 정신적 과잉 활동인가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헷갈리려야 헷갈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과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들 착하고 순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높이 끌어올려주는 헬륨 풍선처럼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마에게 감사를 보낸다. 바로 여기에 해법이 있다. 여러분이 사는 행성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어울려 살 사람들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한껏 웃을 수 있다. 편안하고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열광하고 칭찬하고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경청, 존중,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꿈을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호의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기력을 쏟아도 된다. 여러분은 늘 기쁘게, 늘 기분 좋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사랑과 삶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책을 덮는 순간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